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부산 주간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24번째입니다. 오늘은 연휴 지나고, 설 연휴 지나고,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부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한 서너 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정부 부산청사, 가 이제 북항 재개발 1단계 재개발 지역에 내려온다는 소식. 그 다음에 부산 예탁결제원이 BIFC에 입주해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입니다. 그건 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침례병원의 처리를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험자 병원으로 하기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보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합의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거돈 블랙리스트라고, 오거돈 시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취임 당시에 공공기관장들 40명에게 사표를 강요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오거돈 시장을 고발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네 건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산 종합청사,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25년도에 부산 북항의 문을 엽니다. 부산 세관 등 11개 기관 그리고 공무원 600여 명이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5년이니까 한 3년 남았죠. 그 다음에 부산 소재 1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합동화,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개선 이런 것 목적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 부산청사가 부산에 생기는 거는 아주 반길만한 일이죠. 이제 중앙에 가서 의논을 하고 행정 결정을 받아야 됐던 게 이제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입주 기관은 부산 세관을 비롯해서 이제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농림축산금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복잡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해해양조사사무소,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경남질병대응센터, 국립부산검역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다음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물론 이게 기존에 부산이 흩어져 있던 것을 이제 다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모으는 의미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 기관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좀 업무 효율성을 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1억을 들어가지고 건물이 배는 의미는 없습니다. 한 12,000평 정도로 건립이 된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오고 총 11개 기관 600여 명 공무원 입주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 청자 합동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정부 청사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사실은 부산뿐만 아니고 이미 춘천, 제주, 광주, 대구, 창원, 고양, 인천, 홍성, 안동 이런 9개 지역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이제 10번째로 이제 정부 부산 지방 합동 청사가 건립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늦긴 늦었지만은 이 부산에서 왜 이렇게 이런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서 이 합동 청사가 없었나 의아해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기도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결제예탁원 이야기입니다. 이게 BIFC에 이제 한국결제예탁원이 예금 결제예탁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슬그머니 이제 기재부에서 이걸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구정 전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한국예탁결제마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사람 아닙니까? 부산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 고향을 홀대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제 앞다퉈서 공공기관 이전 약속하는데 갑자기 이 현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해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캠프 쪽에서는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역력한데 이건 말이 아니다. 금융중심지로 사실은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BIFC까지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은행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넘기겠다 이라는데 이건 뭐 본사에 껍데기만 남기고 지금 다 공공기관 해제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지금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기획재정부가 이제 이 해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슬그머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해제되면서 예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해제 이후에도 이제 이 공공기관은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해제돼 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부산에 뭐 있을 필요가 없고 정권 선물 거래소가 이제 100%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과연 이게 뭐 부산에 계속 있을 수가 있으며 부산 사람을 계속 인재들을 채용을 할 것이며 또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탈공공기관 과정을 꼼수가 많이 작용하는 이런 짓을 왜 했는지 참 한번 이 정치권에서는 좀 한번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기획재정위 소속은 국민의힘의 이제 서병수 의원이죠. 뭐 삼선 가장 그 이제 선임이고 한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완전히 이게 이제 역주행이죠. 부산에 좀 뭐가 내려오겠어요. 뭐 이거 있는 것도 지금 해제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뭐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상황을 좀 더 파악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결국 모든 게 지금 서울로 지금 모이는 마당에 하나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마저 해제를 해버리면 이건 뭐 정말 참 우스운 결론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묘하게 또 좀 이 정치권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 마당에 지금 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산에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기재부에서 내린 데 대해서 참 이게 뭐 정신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부총리 정말 이 좀 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해제는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도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그 부산 침례병원 이야기입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사실은 뭐 폐업이라 하지만은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죠. 오래돼가지고 가령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는 보험자 병원을 하자. 이거는 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제 관리하는 보험자 보험을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의사를 선정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가지고 부산시 관계자들이 이제 복지부를 찾아가서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한 걸로 3자가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3자 협의체는 이제 복지부에서 부산시에 제안한 협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보험자 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병원 리모델링 비용 분담 비율 등 이런 걸 뭐 논의하겠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건 뭐 행정 절차고 어쨌든 부산서는 그게 이제 살아남으니까 상당히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제 499억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서 새롭게 이제 보험자 병원이 생기면 상당히 좀 그 부산 시민들 특히 금정구 구수동 일대 그 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3자 협의체에서는 보험자 병행의 설립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1200여 개에 달하는 병원 리모델링 비용 분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뭐 리모델링 비용이 1200억이나 드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비로 운영되는 보험자 병원은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그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일하다고 해서 그동안 정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조금 비수도권에서의 보험자 병원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3자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보험자 병원이 생기는 계기입니다. 상당히 뭐 부산으로서 봐서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예산도 뭐 499억 한 500억 갖고 있다 하니까 그걸 뭐 조금 정부 예산하고 받아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금정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 부산시는 금정구에 있는 또 경영장 서포원에서 매년 300억 원의 레저세를 받고 있습니다. 레저세를 받고 있는데 금정구청장, 정명구청장은 이 돈을 금정구에 있는 경륜장 스포원에서 받는 레저세 300억 원을 이런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합당한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보험자 병원이 들어서면 상당히 부산서도 좀 다양한 의료 혜택을 좀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구돈 블랙리스트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 이게 지금 이제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산시장이 이제 바뀌었죠. 서병수 시장에서 오거돈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뒤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 하는 게 이제 오거돈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병진 기획실장이, 지금은 행정부시장입니다만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래가지고 검찰 조사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로 확정돼가지고 당시에 장관이 지금 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실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바쁘게 된 거죠. 바쁘게 돼가지고 부산지금 반부패 강력 수사부에서 지금 부산시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그래서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부시장이 기획실장을 했던 지난 2018년 6월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 40명에게 사직서를 제초를 종용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이병진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급 공무원 4명을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이병진 씨가 그 핵심 인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가 이건 뭐 정말 참 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가닥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국민의 한나라당에서 시장을 하다가 민주당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기간에 있던 기관장들을 전부 다 이제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해서 사표를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면에 보면 시장이 민주당이 되면 그 밑에 산하기관장들은 또 같은 성향의 사람이 오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걸 또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장들을 중간에 또 정치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양날의 검이 칼인데, 아마 이번에 또 박영준 부산시장이 되고 난 뒤에 일부 기관장들을 바꾸려 했는데, 자진해서 나간 분도 있고 임기 끝나서 나간 분도 있고 한데, 다 임기가 끝나서 나갔죠, 대부분. 물론 그 중간에 뭐 불미스러운 일로 나간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어느 당의 시장이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또 뭐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저는 더 이상 당이 바뀐다, 시장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내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잘라내고 쫓아내는 그런 건 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맞다, 그렇게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당의 인물하고도 조금 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사태 압력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김은경 장관이 구속될 정도로 지금 대법원이라든지 검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4건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치열하게 제가 좀 당건을 비롯해 가지고 시사 뉴스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하여튼 이제는 2월이고 하니까 설도 신정 구정 다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올 한 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오미크론입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3만 명, 부산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심각하게 퍼지는데 이제는 막 이 오미크론을 독감 정도로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